로스쿨 출신 실력 없다, 사기꾼이다, 괜찮은 소리는 더 이상 안 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로스쿨 중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 로스쿨 나와서 로스쿨 출신이면서 실력이 좀 자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사법시험이 더 좋냐, 로스쿨 나왔을 때 역시 로스쿨 좋아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심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보면 사법시험 출신이신 고졸로 사법시험 붙어서 성공을 하신 그런 분께서 왜 사법시험 없애도 로스쿨 제도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차별이 그래서 자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들은 있습니다. 사법시험 체제에서 되면 좋죠. 어렵게 사법시험 통과해서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 사법시험은 누구나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험을 보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깝게 떨어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수능도 뭐 재수, 삼수 그 이상 N수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사법고시 계속 보다가 서울에 지나고 보니까 너무 나이가 들어서 다른 거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수식도 어려워,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운 사회현상이라고 봐서 고시낭인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였잖아요. 이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고시낭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100점 만점 시험에 커트라인이 50점인데 내가 계속 48점 맞았다, 49점 맞았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못하죠. 내가 1점만 더 맞으면, 2점만 더 맞으면 붙는 건데 그게 삶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회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법조인이라는 게 사법시험을 잘 보려면은 당연히 국대에 가서 계속 법학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신 분들을 하더라도 그 전공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자퇴를 하더라도 법 공부만 계속해서 일찍 시험을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어릴수록 머리가 잘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시낭인 현상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법조인들이 다 법밖에 모르는, 다른 전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이 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자. 선발을 통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로스쿨이라는 새로운 학교에 사람들이 가서 법학을 배우고 그 전에 다른 전공들을 배워서 배경 지식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전공 지식들을 활용해서 그쪽에 다른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게 로스쿨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스쿨 제도는 대학의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겁니다. 이 로스쿨 제도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법시험이라는 게 시험만 붙고 다음날 검사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법시험 붙으면 사법연수원이라는 교육기관에 가서 2년 동안 실무 교육을 배웁니다. 이 실무 교육을 배워서, 왜냐면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법률 서면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2년이나 거치게 되는데, 로스쿨 제도에서는 3년의 교육 과정 기간 중에 실무를 1년 배우고 그리고 2년을 이론을 배웁니다. 모두 평가하는 게 변호사 시험이고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건데, 일단 변호사 시험 들어보니까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 아무나 붙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체 합격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1기, 2기 이럴 때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호사 시험에서 또 떨어지고 다시 응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5번까지만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도록 법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숫자가 쌓이면은 경쟁률이 계속 어느 정도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절반 조금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나온 서울대 로스쿨만 말씀을 드리면은 90%대 이상 약간 떨어지는 게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로는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고시낭이 맞겠다는 정도 취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그냥 사법시험 응시 횟수를 제한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사법시험도 응시수 제한하고 로스쿨도 지금 5번으로 제한이 돼 있으니까 로스쿨 출신이 우수하냐, 사시 출신이 우수하냐, 이런 거 비교할 수 있게 양쪽 다 법조인을 배출하는 방식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일본의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이나 법정 양성 시스템도 일본을 따라해서 만든 측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비슷하게 그런 변호사를 양성하는 사법시험 비슷한 시험이 있었는데 이 시험에서 일부 티오를 떼서 이제 로스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사법시험 떨어진 실력 없는 사람들이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나 보다라는 인식이 일본에서 굳어졌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스쿨을 꺼리게 되고 뭔가 이제 1류 변호사, 2류 변호사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가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런 게 애초에 그 로스쿨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미 이제 학사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경험을 쌓았던 사람도 변호사가 돼서 자신의 그때까지 경력이나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만들어내자라는 게 목표였는데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무조건 사법시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뭐 직장을 그만두고 뭐 시험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이야. 그렇게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로스쿨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죠. 다양한 출신 배경의 법조인들을 양성한다라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뭐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표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사법시험에 남아있으면 장점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과감히 포기하고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부터 또 궁금하실 거예요. 도입된 배경 다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로스쿨 출신, 사식 출신 뭐 차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일단 저도 굉장히 많은 변호사분들 접하고 소송 상대방으로 접하기도 하고 동료 변호사로서도 많이 접하고 말씀도 나누고 많이 배우고 했겠죠. 사실 뭐 다 대답이 되게 싱거운 대답이에요. 사람 바이 사람입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님 중에서도 뭐 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이셔도 굉장히 뛰어나고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건 있습니다. 말씀드릴게 지금 사법시험 예전에 하던 배출된 변호사 수보다 로스쿨을 통해서 배출된 변호사 수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실력이 없는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을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가 로스쿨 들어간 시기를 기준 말씀드리면 애초에 사법시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 나이대의 변호사 중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다 로스쿨 출신인데 거기에서 더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연세가 좀 있으신, 경력이 좀 많이 있으신 변호사님들 중에는 뭐 비슷한 연령대의 사법시험 출신도 있고 로스쿨 출신도 있으실 텐데요. 보면은 로스쿨 출신이든 뭐 사법시험 출신이든 법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바뀌어요. 법령과 판례도 매년 바뀌고 어떤 전문 세부적인 산업의 지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매번 계속 바뀌고 그러는데 좀 계속 공부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자신의 업무에 있어서도 어떤 종이를 이렇게 잘 빨리 읽고 뭐 내용 핵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지만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공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건 관련된 내용을 잘 캐치하는 것도 능력, 법정에서 잘 얘기하는 것도 능력이고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어떤 시험 출신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런 걸로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님 중에 그냥 10년, 20년 동안 뭐큰 노력 안 하고 다른 거에 좀 전념하다 보니까 법학 지식이나 이런 거에 좀 소홀해지셨다. 그러면 실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단언컨대 경력 한 5년 이상만 돼도요. 본인이 노력하고 따라가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다 실력의 측면에서 못되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 1년차가 변호사 5년차, 10년차, 20년차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어떤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변호사 말씀드렸는데 물론은 단순하죠. 사람과의 사람이다. 또 어느 출신이든 좀 우월하다거나 말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잘났다는 얘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양력이나 그런 것만 잊지 마시고 좀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변호사 직접 얘기하고 내가 정말 이게 이길 수 있는 사건이 맞나 아니면 내가 이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보세요. 말씀 한 10분만 나누셔도 저 변호사는 실력이 없는데 다양한 잘하는 사람이 있지 성실하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 하실 수 있으려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처하셨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저에게 주시면 바보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자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주섭이었습니다.